뭐 직원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요새 사내 업무 포털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업무 포털 돼 있는데 업무 포털 내가 1000시간 쓴다 그래가지고 업무 포털에 저를 잘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내 취향을. 네네네. 넷플릭스처럼. 네네네. 그죠? 네. 그것이. 네. 근데 이게 대화형 AI 기반의 디지털 비서가 있으면 네네. 내가 거기서 만약 이것저것 일을 하게 되면 내 취향을 알아가지고 네네. 그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 해줄 수 있다.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대화형 AI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회사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지식 자산들을 요 대화형 AI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제가 뭘 하는지 계속 로그를 남게 되고 네. 또 제가 예를 들면 또 불만족스러운 거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얘가 또 러닝을 시켜서 다음번에 좀 잘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 뭐 나한테 개인화된 걸 달라 그러면 못 드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로고들이 좀 쌓여서 저한테 이제 최적화된 어떤 그런 것을 또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네. 어떤 그 기술이라고 저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얼핏 우리 다 챗봇이라는 것은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네네네, 그렇죠. RP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알고 그쵸,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네네네. 다른 건지. 네네네. 또 이것이 기업에 있어서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맞춤형 서비스로 하는 거죠. 개인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네. 뭐 챗봇이냐 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데모 영상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네네. 이게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저런 그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창이 하나 뜹니다. 멤버가 인재 채용하고 뭐 이런 거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 데모 영상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다 쭉 자연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시카고에 있는 드라이버 잡을 구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뭐 면허증이 있냐부터 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야 그럼 너한테 가장 맞는 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링크를 얘가 보내줘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웹사이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찾고 그걸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죠. 대화의 창으로는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 뒤가 웹사이트가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게 CRM 툴이 될 수도 있고 ERP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이나 일반 직원들이 어떤 정보를 찾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실제 저 웹사이트라서 뭐 하는 것보단 실제로 저런 대화형 창을 통해서 모든 액션을 저희가 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저 대화형 창에서 이제 모든 것들에 다 저희가 로그를 남기고 또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정보를 업로드하는데 네네네. 원래는 저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될 거를 저거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업로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창 하나에다가 저희가 업로드도 하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해당되는 파일들을 필요한 위치에 저희가 저장하기도 하고 합니다. 얘가 단일 창구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네. 얘가 이제 거기서 하면서 내 개인의 취향이나 패턴을 네. 계속 학습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컨버세이션 AI 지금 하나의 근데 예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챗봇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단순 정보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챗봇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회사의 웹사이트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든가 아니면 실제 CRM이나 ERP 이런 시스템들에 직접 접속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든가 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마다 다 이제 사내 포털 있지 않습니까? 그쵸. 포털에서 보통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찾아다니시죠. 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거의 큰 차이점은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자연어로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포털에서 내가 아무리 클릭을 하더라도 내 취향에 그걸 맞춤형으로 얘가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해준다는 거고. 그 향후에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회사 내에도 이메일이든 회사 내 컨텐츠든 지식 자산이든 다 요청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다 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시장 기관들에서 아직까지 대화형 AI, 뭐 대화형 UX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가장 뭐 공통적인 의견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적으로 저희가 AI 기술들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도만 보더라도 저게 한 8조 원이 좀 넘는 글로벌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성장률 자체도 거의 30%. 최근 들어서 이러한 성장률 보이는 게 예전에 RP도 사실 보면 한 30%대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기술들하고 같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 대부분 이걸 하시는 고객분들이 보면 물론 지원하는 어떤 그 비용들을 좀 절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궁극에서 보면 사실 매출 좀 증대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의 뒤에는 고객 만족도 이제 또 들어가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좀 접목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이 기술에서 대화형 AI에서 가장 많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주로 이제 타겟팅하는 그 고객들이 보면 은행이나 금융이나 이커머스 쪽 고객분이 아무래도 B2C 쪽에 이제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그쪽이 되게 많은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조 쪽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지금 확산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RP도 처음에 금융권 쓰다가 그렇죠. 확산됐잖아요. 네.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보시면 앞으로는 약 70% 이상이 대화형 플랫폼으로 가지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저기 앞에 중간에 이제 제가 진화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는 클라우드,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아니라 대화형 AI 퍼스트 전략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고객과 인터랙션 하는 거, 직원과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웹을 했던가, 아니면 모바일 앱을 개발하셨던가 이러셨다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대화형 어떤 AI 기술들을 또 한번 이런 영역에 써보시면 어떨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또 많이 지금 기술적인 요인들이 좀 올라오긴 했고, 그 다음에 많은 활용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네네. 예. 챗봇하고 디지털 비서를 그냥 예시화하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챗봇 보면 이미 디파인드 돼 있습니다. 규칙 기반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 나는 이 세 가지 질문 말고는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애큐러시가 부정확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제한 요건들이 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왼쪽의 형태로 그 디파인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른쪽처럼 저게 자연어 형태로 저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 뒷단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서치 엔진 기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저희가 디파인된 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디지털 비서라고 하는 영역이 예를 들면 챗봇의 기능을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서는 이제 사내에 있는 전사적인 백엔드 시스템이건 RPX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식 자산하고도 이제 그런 거 검색 엔진 따로 있겠네, 얘가. 검색 엔진도 다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할 수 있는 API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RPA 벤더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한테만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서 쫙쫙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비서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비서가 뒷단에 디지털 워커하고 일을 하게 되고, 디지털 비서가 1인 1번 역할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그 RPA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던 1인 1봇, 디지털 워커, 이런 것들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이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영역으로 이제 끌어낸 게 이제 이런 대화형 AI, 디지털 비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코어 AI 고객사들 리스트와 이제 설제 많이 있네요, 좀. 네, 사실 2014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 지금 거의 8년 된 거죠. 그래서 실제 금융 우리나라에서도 있네, 쿠팡. 네, 이제 이제 저기 고객 이름을 저희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네요. 네, 실제로 금융,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컨슈머 리테일, 그다음에 자동차, 텔코, 그다음에 아더 여러 고객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 금융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이제 리테일 쪽 고객도 있고, 또 이제 모빌리티 회사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인더스트리의 구분 없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고객 지원, 그다음에 어떤 직원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코어 AI 쪽으로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사실 맨 앞단에 보면 고객이나 직원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메시징도 오고, 예를 들면 워츠앱이나 그다음에 팀스라든가 슬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메시징 도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메일 아니면 또 웹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음성, IVR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 다양한 UI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 인터랙션들을 제가 이제 이 플랫폼에서 받아서 보안, 그 다음에 가용성, 멀티 채널, 유연성, 그래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T 기술들도 저희가 보유하는 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STT 기술을 저희가 탑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주는 플랫폼들 중에 나는 우리가 딴 거 다 있으니까 나는 NLP 엔진만 우리 거 갖다 쓰고 싶어. 그런 경우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픈, 유연하게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저희는 그 뒷단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하는 것들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희가 뭐 ERP 업체들, HCM 업체들, 그다음에 뭐 CRM 업체들하고 연동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RPA 벤더들하고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런 이제 그 대화형 AI 네. 기술들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이제 코어 AI가 이제 최근 들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인공지능을 찍어내는 매뉴팩처링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예술지능을 가지고 휴먼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말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찾아낼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시킬 거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AI 회사이긴 하지만 그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아트풀 인텔리전스 회사다. 그래서 조금 더 휴먼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의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저희가 고민하고 개선시키는 데 집중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